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4가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오늘 보시면 키움증권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지금 금호석유 어제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바로 보유자 사주 50%에 해당하는 9.2% 규모를 2026년까지 3년간 분할로 소각을 하고 추가 자사주 500억 원을 6개월 내 취득한다는 공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금 배당은 보통주 기준으로 2,900원이 함께 나왔는데요. 이 주주 환원 제고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평가를 줬습니다. 지금 금호석유의 경우에는 이 사업 전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을 3,600억 원까지 창출하는 등 유화사들 가운데 견실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타이어 수요도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합성 고무에 대한 회복 시그널도 함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비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19만 4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원익QNC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이제는 반도체, 소재단에서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부품주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품의 밸류체인에 주목할 시기다라는 평가인데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 개화하고 HBM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죠. 반도체 부품들은 D램과 낸드의 가동률 하향 그리고 재고 조정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비메모리 항까지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061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인 쿼츠를 중심으로 실적 반등이 크게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성장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멘티브의 수요처도 다변화되고 있고요. 업황 반등 시그널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춘 종목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4만 3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사실 실적은 이제 믿고 보는 상황이죠. 4분기 영업이익도 1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8%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철강 부문의 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출 믹스는 악화됐지만 승용 부품 쪽은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됐는데요. 상용 에너지 부문도 미국의 변압기 판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무역금융 한도 상승과 승용 부품의 견조한 수요, 높은 이익 레벨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저평가 레벨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확장이 나온다든지 혹은 주주 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2만 7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풍산으로 SK증권 리포트인데요. 이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의 구리 가공과 탄약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방산 쪽에서는 국군의 탄약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유럽형 탄약 판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55mm 포탄 자체가 최대 가동률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극심한 쇼티지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산 능력도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2년부터 3년간은 이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급까지 따라잡히는 현상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구리로 넘어가 보시면 가격 자체가 하방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악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현재 달러 지수의 상승도 어느 정도 상단이 막혀 있을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하반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부산 사업장에 대한 처분이 6천억 원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6만 3천 원을 신규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네, 증시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좀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부터 떠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코스닥의 KNR 시스템이 신규로 상장하게 됩니다. 유암 로봇 전문 기업으로 오늘 로봇 섹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로봇 기업의 IPO 열풍이 다시 한번 불어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KNR 시스템의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IPO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오전 10시에도 일정 하나가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은행장과 비공개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홍보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일정 체크를 해보시죠. 이번에는 먼저 중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중국의 1, 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1시 30분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후 10시 30분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니까요. 이 내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중국 무역 수지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10시 30분에 1월의 무역 수지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든의 국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4년차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기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와의 재대결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대선 정책 의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바이든의 국정연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유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15분에 유로존의 ECB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통화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되게 될지 오늘 10시 15분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체크해 봤습니다.